네, 한 증원 유예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하자. 대통령실은 거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고위당정협의 때 일요일 날 있었죠. 그때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입시는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상 2025학년도 손댈 수가 없고 그러면 그 다음 연도고 2026학년도서부터는 의대 증원을 좀 유예합시다라는 중재안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 건지 어제 아침 최고위에서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실까요? 지금의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인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당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한동훈 대표 어제 아침 최고위에서 의정 갈등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대표 의대 정원 얘기를 직접 아침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어. 이거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얘기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전날이 있었던 고위 당정 회의에서 입장을 전달을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안에 대해서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은 그럼 뭐라는 입장이냐. 대통령실 입장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유예안을 여당으로부터 제시받은 바 없고 의대 정원 관련한 논의 자체가 고위당정에서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시를 받았는데 거부합니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안 자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강전애 변호사님, 사실 얘기를 이쪽은 전했다는데 네. 저쪽은 받은 바가 없다고? 그럼 진실공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네. 고위당정협의회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실로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30일이 되면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지도부가 만찬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보면은 그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논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박단 전공의 협의회장을 만났었다라는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네. 본인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어떠한 민생에 있어서 챙기는 과정에 즉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고 있지 않아서 네. 조금 더 나서서 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민주당의 태도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난 네. 영수회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이 의정 갈등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했지만 현재 민주당으로서도 그다지 진전된 행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30일에 있을 당정 간의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지도부와의 만찬 그리고 아마도 추석 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이 회담에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물꼬가 튀었으면 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게 여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 다 같이 민주당도 돕는다고 했으면 또 같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좀 진실 공방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소통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러니까 당 쪽에서는 대통령실에 여러 루트로 요 얘기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입장 자체가 김종혁 최고위원님. 일단 여당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떨떠름해 보이긴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거절당할 걸 예상을 했었을까요?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네. 되고 난 다음부터 내부에서 우리가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어요. 네.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 때나 혹은 또 그 회식을 할 때 식사 자리에서도 지금 상황이 어떠냐, 네. 응급실 상황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고민이 뭐냐면
이걸 공개가 되는 순간에 저희로서는 그 바게닝 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카드 네. 하나가 그냥 공개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의협이나 뭐 이쪽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정부가 찔끔 이게 조금씩 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을 정도까지 돼버려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안이 뭐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이런 안은 어떤가, 이런 안은 어떤가,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되지 않을까, 저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들이 다양하게 오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보기는 뭐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장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알 수 없고, 근데 하여튼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떤 카드 하나를 또 잃어버리는 것 같아갖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네. 지금 말씀은 이게 뭔가 일을 잘 만들어간 성사시켜가는 과정에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여러 개의 카드가 있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과정 하나하나가 다 공개되고 나면 사실상 일이 될래야 안 될까 좀 우려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뭐 한동훈 대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당 쪽에서 대통령실에 얘기한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문제 약간 일단 보류하고 좀 논의를 추가적으로 좀 해봅시다라는 요 얘기가 사실 복지부 차원에서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오실까요? 의대 정원에 대해서 그 대통령 사회수석은 26년 정원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미 확정되기 때문에 검토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했거든요. 일단 정부가 2,000명을 제시를 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단일화를 하면은 저희는 언제나 그걸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의료계 의견 없이 그냥 무조건 재검토해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조경 장관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2026년도에 의대 정원안에 대해서 뭔가 통일된 의료계 전체의 통일된 안을 갖고 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단일안이 있다면 우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율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얘기와 사실 결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소영주 대변인님. 네. 그러면 이게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복지부랑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대 증원 자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 네. 너무 밀어붙인다는 거는 대통령실 빼고는 다 알아요. 한동훈 대표도 알고 보건복지부도 알고 특히나 이 의료 현장에 있는 특히나 국민들 이거 뭐야 2,000명씩 늘려서 이거 밀어붙일 일이 아닌데 그리고 주변에서 응급실 못 찾아서 죽어가는 국민들이 생겨나면서 그 위기감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인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국정 운영을 오기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국민의 이 생명이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의료계를 왜 합니까? 국민들한테 잘 치료받고 골고루 치료받고 어디에 가서도 정말 불편함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런 얘기하는 마당에 대통령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입장이 올바른 정부고 뭔가 좀 나이스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부.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용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막 그 응급실을 뺑뺑이 돌면서 다니시고 네.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라는 것이거든요. 아플 권리도 없는 이 나라를 만드는 것들 좀 하시고 저는 예를 들어서 고통분담 대통령이 정말 같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은 주치의가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건강 중요하지만 그러면 본인도 주치의 없이 한번 응급실 다녀보세요. 그러면 2,000명 증원 절대 못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중에 다소 과격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뭐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가 아니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게 현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게 좀 강조를 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은 지금 키는 대통령실이 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예요. 대통령실이 뭔가 이 입장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다음 기사 볼까요? 대통령실 단축 운영 응급실 3달 일부 정상화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뭐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 곧 정상화됩니다. 세 달 9월 되면은 이거 다 일부 정상화돼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인력도 충원할 거거든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의료 인력 수급 문제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때문에 국회에서 뭐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랑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사실 이게 뭐 명확하게 의정 갈등을 얘기했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간호법 관련해서 PA 간호사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일단 이런 의료 인력 수급 이런 문제는 다 정부가 관할하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리고 응급실 문제도 금방 정상 관리 될 수 있는 정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장현비 변호사님. 네. 대통령실은 전공의 파업 이후에 현재 의료 지금 이 체계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아마 내심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요. 계속 의협과의 어떤 그 논의 과정 중에서 정부가 또 한 발 물러서기도 하고 네. 좀 조율을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번 연도 그 수능과 관련해서는 한 1,500명 정도를 증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걸 철회하는 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올해 수능과 관련해서는 일단 연기를 그러니까 넘기되 네. 다음 연도부터 좀 조율을 하자. 저는 그게 못 받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엇박자를 드러내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정책 제안을 대통령실과 정부가 정치로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일단 정부에서도 의협이랑 합의를 하는 과정 중에 네. 그래, 이 1,500명은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내후년과 관련해서는 조율을 해보자. 어쨌든 입장을 조금 물러선 부분이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거랑 결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 가능하다라는 워딩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논의한 바도 없다. 이건 대통령실이 그리고 정부가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어쨌든 껄끄러운 기류 같은 게 또 의대 정원 이슈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노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껄끄러운 기류가 의대 정원을 두고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게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잠깐 얘기 중에 나왔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곧 만납니다. 언제 만나냐? 다음 기사 보시죠. 윤한 30일 만찬 타협점 나올지 주목. 30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 만찬입니다. 금요일 저녁 만찬이라고 하면 시간을 좀 두고 넉넉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서 타협점이 나올까라는 게 제목이에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타협점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찬에서 뭐 그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이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날 행사 뭐 저도 갑니다만 여러 명이 가거든요. 지도부가 다 같이 가죠. 네, 지도부가 가고 뭐 대변인단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뭐 한 20명 정도 될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민감한 이슈를 무슨 뭐 합의점을 낸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사실 전후에 독대가 보통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 독대를 한다든가 네. 뭐 식사하기 전에 되게 이제 독대를 잠깐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 사전에 뭐 얘기를 하든가. 네. 근데 지금 이 사안의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당으로서는 그 응급실에 가서 들어가지 못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 모시고 그 응급실 갔더니 네. 대학병원 응급실 갔더니 앰뷸런스들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6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교통사고 환자가 오면 네. 그 사람은 진짜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네.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어지간하면 가시죠. 밤샐 수 없지 않습니까? 11시쯤에 갔었거든요. 밤 11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병원에 다 전화해봤더니 응급실 와봤자 아무 소용없고 이미 앰뷸런스를 실려온 사람들도 다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라든가 아우성이라든가 네. 이런 걸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거고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게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는 또 주장을 일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응급실을 너무 많이 쉽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냥 대학병원만 그런 것이지 다른 중견 병원들은 네. 문제가 없다라는 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한 차이가 좀 있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이 조정을 하는데 당정 간에도 좀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30일에 그 당정이 대통령과 만찬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네. 뭐 부지런히 어떤 합의를 낼지 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의대 정원 문제가 여당에서도 좀 한번 보류하고 논의를 해봅시다라는 안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단순히 여야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국회 대 용산의 대결 구도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얘기를 했는데 용산에서 받지 않는다고 할 때 본인의 리더십에 또 다른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까지도 연결이 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오죠. 이성택 정책실장도 같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문제도 언급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 말고도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